이재명 후보가요, 어제 열린 간담회에서 국민들을 향해서 사죄의 큰 절을 올려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서 우리 국민들의 그 아픈 마음을, 그 어려움들을 더 예민하게, 더 신속하게 책임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고 반성하고, 또 앞으로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변화되고 혁신된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미로 제가 사죄의 절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도 부족한 걸 압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또 찾아내고 또 사과드리고 또 각오를 다지고 또 새롭게 변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요, 최근 들어 공식성상에서 눈물을 보이는 모습도 여러 차례 목격이 됐고, 또 이 특검에 대한 조건 없는 수용 발언도 있었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발언도 있었고요. 이뿐만 아니라 논란이 되거나 비판이 있는 이슈에 대해서 과거와는 달리 즉각 사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이재명 후보의 최근 그 선거운동의 골자는 큰절, 눈물, 사과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런 식의 계속 어떤 퍼포먼스를 보이는 게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보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후보는 집권 여당에 저항을 했던 인물이고,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었는데 순식간에 이재명 후보의 저런 그 운동으로 인해 가지고는 그 구도 자체가 메머드급 선대위대 근데 이재명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는 쇄신하는 민주당으로 지금 바뀐 면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의 어떤 저런 식의 행보는 상당히 정치적이고 영리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최근에 윤석열 후보와의 그 지지율 격차가 줄어든 데는 저런 식의 선거 운동이 어느 정도 먹힌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큰절 사과를 한 이유가 바로 뒤에 나오는데요. 여당이 169석이나 의석수를 갖고 있으면서 가시적인 입법 성과는 내지 못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노동이사제 도입 등 이 야당이 반대해왔던 법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를 하란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 다수 의석을 주셨습니다. 장애물이 생기면 넘으라고 그 힘을 주신 겁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현안들은 최대한 책임 처리, 신속 처리해내고, 또 그게 어려운 점이 있다면 패스트트랙 등 관련 제도들을 활용해서. 자,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는 야당의 반대가 만약에 거셀 경우에는 패스트트랙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해버리자, 이런 강경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들어보시죠.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는 것은 여야 간에 합의 처리하도록 해서, 안 되면 아니 이거 됩니다. 이건 이번 주에 처리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안 되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많이 들었어요. 다음에 패스트트랙이든 안건 조정이든 그걸로 그냥 결정해서 진행을 좀 해주시는 게. 근데 우리 국토위 법안만 해도 지금 벌써 10건이나 돼가지고 참이. 아니 어차피 패스트트랙인지 그거 태우는데 한 건 많이 태워버리지 뭐.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요, 문재인 대통령님 공약이었고 국정 가지겠다면서요? 이번에 하시죠. 여야가 이견이 있다 이러기 전에 저희가 지금 법안이 1,800개거든요. 행안위원회. 그것도 잘 살펴서. 행안위는 우리 위원장님이 방망이 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야당하고 의견을 좁힐 수 있으면 해서 같이 가는 것이 좋으니까. 물론죠. 그렇게 하고요. 단독 처리할 수 있으면 하자니까요. 자, 단독 처리할 수 있으면 하자니까요. 이 말은요, 글쎄요, 이 다수 의석을 무기 삼아 입법 독주를 한다라는 비판을 받을 게 뻔한데, 그걸 모를 리 없는 이재명 후보가 공개석상에서 저런 말을 한 데는 뭔가 계산이 깔려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아까 우리 여론조사 본 것처럼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는 지금 추세인 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에 관련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고민하고 있는 거는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의 일부 이탈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어쨌건 거대 의석을 국민들이 만들어줬는데 소위 말하는
개혁 입법이라는 것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라는 비판. 그거는 이제 민주당 지지층들의 비판으로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네. 저런 모습을 보여주면 이제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금 어찌 보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소 입법 독재처럼 보일 만한 그런 강경한 발언을 쏟아낸 것이지만 네. 이게 민주당 내부를 결속하는 데는 큰 의미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 저희도 들으면서 좀 놀랐지만 네. 저런 정도의 강경한 발언을 쏟아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영상에서 잠시 보셨지만 박완주 정책위 의장 그리고 서영교 의원 다들 당 중진 의원들이거든요. 그런데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특히 이 방송국 카메라 기자들이 모두 촬영하고 있는 그 앞에서 저렇게 단독 처리하라라는 압박하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것.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바로 이재명식 군기잡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군기잡기라기보다 저는 이재명식 민주당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물론 이제 백성 변호사 잘 설명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번에 여론조사 결과가 올라간 주요 요인이 뭐냐면 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이 결집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민주당과 진보층 인사들이 또 사람들이 그걸 지지하면서 지지율이 확 올랐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은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민주당에 대한 실망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180석이라고 하는 거대 여당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이 뭐냐라고 하는 국민적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희석시키고 좀 제대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좀 더 좀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발언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뭐 네. 이재명 후보도 얘기했지만 국회법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법을 따르지 않고 할 수는 없어요. 뭐 단독으로 하든 뭘 하든 국회법의 법령에 있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 그게 뭐 국민들에게 어떤 판단을 받을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좀 더 일하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자는 걸 강조하다 보니 저런 말이 나온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법을 어기거나 아니면 국회법에 없는 방법을 통해서 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 추진력과 쇄신의 노력을 보이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화답이라도 하듯이 민주당의 주요 정무직 당직 의원들이 이 정무직 당직 사퇴를 결정을 했습니다. 눈길을 끌었는데 그 이유와 이재명 후보의 반응도 함께 보시죠. 저희 민주당의 주요 정무직 당직 의원들은 비장한 각오로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일괄 사퇴의 뜻을 함께 모았습니다. 제가 그걸 요구하지는 않았고 다만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는 제가 얼핏 들었긴 한데 이렇게 결단해 주실 줄은 사실 잘 몰랐습니다.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놔 주신 용단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메머드급 선대위였지만 별다른 활동이 없었고 이재명 후보 혼자서 끙끙대면서 이끌어가는 상황이었다라는 이 평가가 있었는데 이 보도 내용에 따르면요. 이재명 후보는 이르면 오늘 이 사퇴한 주요 당직자들의 후속 인사 그리고 이재명표 선대위 쇄신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줄기차게 외쳐왔던 이재명의 민주당 그 모습을 갖추는 게 이제 속도를 내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건 이재명의 민주당이지 당 쇄신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쇄신이라는 게 뭔데요? 내용이 바뀌고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무총장이나 정책실장 같은 당내 주요 인사 사퇴하면서 오늘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은 다 이재명 후보의 측근들이 임명이 예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기 사람 앉혀가지고는 단독 처리하래매요. 국회 입법도. 이렇게 당내 민주화에 역행하는 발언을 얘기를 하면서 쇄신을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을 안 해보고 행정가로서의 경험만 있잖아요. 행정가들은 빨리 이렇게 정책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게 지체되면은 답답함을 느껴요. 근데 어느 한쪽의 정책이 무조건적으로 올바를 수 없으니까는 타협이라든지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절차를 무시하는 얘기를 하면서 뭐 당내 쇄신안을 한다 그러면서 자 이재명식의 민주당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의회 경험이 없는 행정가로서만 경험이 있는 어떤 후보로서의 그런 맹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